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공범으로 기소가 돼서 구속됐었는데 77일 만에 예.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보석금이 자그마치 2억이었다는데 그 중에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고 했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지 750일이 지났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날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훨씬 지난 건데요. 또 그렇네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사실은 뭐 기사도 뭐 우리 배 위원장 보셨겠지만 당시 특검을 했던 허익범 특검에서는 그 김경수 지사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겁니다. 이 댓글 조작을 했던 공범이었던 드루킹 뭐 등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 누가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좀 공평치 않은 거 아니냐라고 네, 네. 하는 느낌마저 좀 있습니다. 네, 뭐 1심에서 네. 그 구속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 맞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2심에서 그 김경수 지사가 도정을 지금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 그렇죠. 뭐 여러 네. 가지 기타 등등을 사유로 들고 네네. 보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 이를테면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얼마 전에 보석 석방된 MB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네. 예를 들어보면 통신 뭐 그리고 관련 다른 몇몇의 인사들도 모두 그 자택에서 만나지 못하게 해놨죠. 돼 있고요. 네. 사실상은 그냥 가택 구금 상태로 그렇죠. 지금 네네. 받은 보석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김경수 김경수 지사는 지사는 심지어는 해외도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신고만 하면. 예, 드루킹 관련 인물, 의혹이 되는 인물만 제외하고 직접 대면만 제외하고 지금 다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가능할 것 존재하는 같고. 건데. 네. 예.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무슨 댓글에다가 배현진 사랑해 이런 걸 쓰다가 걸린 게 그게 아니라 아니죠. 네. 대선 조작, 맞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눈치 보는 판결을 내리셨는지 그것이 맞다고 했는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논할 그건 아니지만 이후에 또 한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비명하에 뭐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도 다 끄집어내서 네.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이 사건도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회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허익범 네, 특검에서 허익범 특검이죠. 재특검을 요청하신 이유는 네. 다른 어떤 증거나 정황을 그렇죠.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드루킹 그 증거에 가서 네. 그 판결문도 굉장히 길고 그 그렇죠. 안에 네네.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미 많이 아직 알고 제대로 있어요. 규명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예, 최측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복심이고 최측근이면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정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김경수는 되고 박근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회자가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권에 대한 지지세랄까 이런 부분들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우리가 240석을 확보하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뭐 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건 정말로 좀 오만하다고 비춰지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오만의 수준을 넘어서 네. 이 정도면 망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했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230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240석을 240을 얻겠노라.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흘려듣고 피식 웃고 넘길 건 아니죠. 저희가 그렇죠. 넘길 일이 아니죠. 긴장하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쇄신을 해야 되고 네. 또 가열차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정당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지난 세 차례의 선거의 패배를 딛고 네. 내년에는 정말 내년 4월에는 총선에서 좀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끝으로 정치인 배현진이 추구하는 정치랄까? 송파을에 대한 애정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벌써 끝입니까? 그럼 좀 더 할까요? 시간 네. 가는 줄 몰라가지고요. 네. 송파을 지역에서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지내면서 굉장히 저를 어렵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지역민들께서 딸처럼 대해주시고 또 언니처럼 또 네, 아니면 뭐. 동생처럼. 밥 먹었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지역에 갔을 때 네. 제 까탈스러울 것 같아, 공주일 것 같아, 그렇죠. 네. 뭐 이런 염려했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냥 그렇군요. 다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공주는 외롭다고 하는데 그럼 공주가 아니셨네요. 저는 원래 공주는 아니었는데 네. 공주로 봐주셔서 그걸 감사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편안한. 그러니까 저도 편안하고 지역민들도 편안하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예, 모두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나눌 수 있는 정치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답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는지를 주민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일종의 통합의 정치를 아마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분열과 분파주의, 일방통행, 마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정치가 만연해 있다 이런 비판이 예. 많은데 아마 송파을에서는 정말로 따뜻하고 따뜻한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조금 짧다고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언제 결혼하십니까? 그거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요즘 네. 하나 아까 안 밝힌 게 있는데 자수도 배우고 있어요. 자수까지 배우십니까? 예. 네. 사실은 그거는 뭐 신부 수업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색실이 예뻐서 컬러 테라피 뭐 이런 그걸 보다가 네네. 예뻐서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 배우다 보니까 친구들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아, 애기들한테 예, 예. 이제 신발에 자수도 놔주고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저도 빨리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일단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가만히 있어봐.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예. 머지않은 미래에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연예 뉴스였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연예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조만간 그 언젠가 배현진도 시집 가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대현TV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또 따뜻하고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